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ECDH와 ECDSA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ECC를 열심히 이해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하실 거는 elliptical curve라는 것을 파이널 필드 도메인에서 정의를 하였고, 그 중에서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이 포인트들이 서브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서브 그룹 내에서 이 몇 번 이동을 할 것인지에 해당되는 D를 private key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동된 그 좌표 포인트를 public key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놈이 왜 트랩도어냐라고 하면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은 더블 N add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로그 n에 대한 컴플렉시티로 할 수 있지만, 이 H와 G를 아는 상태에서 D를 구하는 과정은 G에 대해서 모든 그 값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n과 n에 대한 컴플렉시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리프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를 시큐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ECC가 적용된 ECDH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DP 헐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유가 DP 헐만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트랩도어만을 바꾼 것이 ECDH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모던 크립토그래피에서는 우리가 뭐 private key, public key, private key 이렇게 나눠서 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DP 헐만 알고리즘을 DP 헐만 키 익스체인지 스텝을 다시 한번 리캡하고 가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쓸지 공유하는 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에서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게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에서는 프라이빗 키는 그대로 두고 퍼블릭 키를 각각에 대한 카운터파트한테 쉐어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와 그리고 상대편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크릿 키를 생성하는 게 네 번째 스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크릿 키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키를 가지고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다섯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DP 헐만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놈을 트랩도어 펑션으로 썼느냐, 이 놈을 썼었습니다. y는 ax 모듈러 q. 그래서 x가 private key였고 y가 public key였습니다. 그리고 a와 q는 known information이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x를 모르면 a와 y와 q를 알아도 x를 구하기 어렵고 이놈을 수직으로 풀면 로그 프로그램으로 취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discrete logarithmic program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ECDH는 뭐냐? elliptical curve DP 헐만 알고리즘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 DP 헐만 알고리즘의 베리언트 변이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것을 트랩도어 펑션으로 쓰는데요. 여기 D가 private key, 그 다음에 P가 포인트, 포인트고 이거는 알려져 있는, 여기 빠졌네요. 제너레이터 또는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작점을 나타내는 P는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P를 몇 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D가 프라이빗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와 모듈러 Q에 해당되는 놈은 논 인포메이션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동된 포인트, 좌표 포인트 H가 바로 퍼블릭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H에서 이렇게 썼던 것을 이놈으로 변환을 해서 적용하는 게 엘립티컬 커브 DP 헐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DP 헐먼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셨다라고 가정하고 엘립티컬 커브 DP 헐먼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알고리즘을 쉐어하고 글로벌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 이놈이 ECDH로 우리 키 교환하자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청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 일립티컬 커브에 대한 정보와 모듈러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모듈러에 해당되는 정보, 프라임 넘버에 해당되는 P. 그래서 이놈은
나중에 쌍방에서 모듈러 P를 할 때 사용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고, 엘립티컬 커브에 해당되는 A, B, 즉 이놈은 우리는 수식으로 B라고 심플리파이드 그 와이어 스트라스 폼으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A와 B에 대한 개수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포인트,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작되는 포인트에 대한 좌표, X축 좌표, Y축에 대한 좌표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서브 그룹 오더 N, 서브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 G라는 포인트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돌아서 여기까지 오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놈에 대한 개수 N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N을 알려줘야지 이 각각의 프라이빗 그 키나 등등을 선택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N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프라임이라고 하는 H라는 걸 전달해 주는데, 이 H라는 놈의 정의는 H는 N분의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캐피탈 N은 이 일리프티컬 커브의 전체 포인트의 오더의 개수, 즉 이 점의 개수를 캐피탈 N이라고 했고요. 서브 그룹이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우리가 G라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G, 뭐 1G, 2G 해가지고 서큘러한 그 그룹을 형성하게 될 건, 서브 그룹을 형성하게 될 건데, 이때 엘레멘트 개수를 스몰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프라임은 캐피탈 N을 N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H를 전달하는 이유는 우리가 N에다가 H를 곱하면은 결국 그 일리프티컬 커브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포인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캐피탈 N을 보내도 되고 스몰 h를 보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코프라임에 해당되는 h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앨리스, 밥 각각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한다. 퍼블릭, 프라이빗, 퍼블릭,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이고, ECDH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퍼블릭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DAG, 그 다음에 밥에 대한 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원래 프라이빗 키를 먼저 선정을 했죠. 그래서 앨리스는 DA는 N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에서 전달받았던 서브 그룹 전체 개수인 N보다 작은 DA를 선정을 하고, DA에 대해서 G를 이동시켜서 HA라는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N보다 작은 DB를 생성을 해서 G를 DB만큼 이동을 시켜서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는 DA, DB, 퍼블릭 키는 HA, HB가 되고, 이거는 실제 좌표입니다. X, 뭐 HA, X, Y, 저희가 HAX, HA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놈도 HB의 X, HB의 Y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죠. 각각의 퍼블릭 키를 교환한다, 막 교환한다 라는 것이고, 교환하고 나면 앨리스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와 밥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크릿 키를 만들 것이고, 밥은 밥의 프라이빗 키와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크릿 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시크릿 키는 결국 보면은 앨리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받았던 게 HB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DA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DA에다가 HB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밥의 입장에서는 HA를 받았고 이놈을 DB만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데 다 모듈러 P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모듈러 P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연산 결과는 HB는 결국 DA, DB의 G니까 G가 되고, 그 밥 입장에서는 DB고 HA가 DA의 G가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생성하는 앨리스가 생성하는 값이랑 밥에서 생성하는 값이랑 동일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스크립트 키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 만약에 n이 정리를 하면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n이 만약에 100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앨리스가 만약에
그 저기 앨리스가 만약에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뭐 31이라고 정의하고 밥이 만약에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뭐 4라고 정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31G가 되는 것이고 밥의 퍼블릭 키는 4의 G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교환했기 때문에 이게 31, 4였고 얘가 4G, 31G를 받았으니까 시크릿 키는 결국 앨리스도 121G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밥도 121G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피하게 시큐어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포인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G에다가 계속 G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블 and add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로그 n에 해당되는 연산을 통해서 이 포인트들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리티컬 커브 델피 헬만에 해당되는 ECDH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DP-헬만 알고리즘을 잘 이해했다라고 가정하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DP-헬만 알고리즘은 트랩도어 펑션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했던 것들 다시 정리해 보면 y는 ax 모듈러 q를 하는데 a와 q는 논 밸류고 x가 private, y가 public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DP-헬만을 깨는 어택하는 놈 입장에서는 우리가 YA, 즉 A의 X를 알고 있고 YB, A의 Y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K의 AB, AX랑 AY를 퍼블릭하게 주고받는데 우리가 A의 XY를 시메트리 K에 해당되는 이놈을 구할 수 있는가요에 대한 질문인 것이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DP-헬만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매핑이 이제 되실 텐데 DP-헬만에서는 이 포인트들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으로 쓰고 있고 D가 프라이빗, H가 퍼블릭 키, Q와 P가 논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포인트 시작되는 점 알고 있고 앨리스가 보내는 AP 그리고 밥이 보내는 BP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A, B, P를 구할 수 있느냐 키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게 바로 엘립티컬 커브 DP-헬만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고 이게 DP-헬만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쉽지가 않다. DP-헬만 알고리즘보다 더 어렵다. 엘립티컬 커브 상에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것이 ECDH의 강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스, 키 익스체인지 하는 거는 동일한데 어떠한 것을 트랩도어 펑션으로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둘 다 디스크릿 로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ECDH는 엘립티컬 커브에서 그렇게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ECDSA,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앨리스가 인증을 하고 싶은 거죠. 프라이빗 키로 뭔가 시그니처, 여기 사이퍼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증 과정에서는 대부분 시그니처라고 하고요. 시그니처를 통해서 밥한테 주면 밥이 이 시그니처와 특정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앨리스한테서 온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ECDSA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코어에 대한 트랩도 펑션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엘립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를 활용을 하는 경우 우리가 ECD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으면 앨리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앨리스 내가 보냈다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보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 DA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그럼 밥은 메시지랑 시그니처를 받고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메시지가
실제 앨리스한테 왔다라는 것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시나리오로서 동작을 하는 게 ECDS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그니처 어센티케이션 요거는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프티컬 커브를 적용을 하는 게 ECDSA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때 시그니처를 만들 때 해시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시큐어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노테이션을 저희가 메시지가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뭐 다양한 길이의 종류의 메시지가 존재할 텐데, 이때 해시 펑션을 써서 나온 뭐 그 일정한 길이의 메시지, 트렁케이티드 된 길이에 대한 다이제스트라고 하죠. 그 해시에 대한 그 데이터를 G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라는 거는 그냥 해시 펑션이 적용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서 그 했던 것과 동일하게 서브 그룹에 대한 오더는 N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 앨리스가 어떻게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고,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이제 이 과정이 그 동일한 연산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식적으로 뭔가 그 수식을 약간 꼬아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으로 수식이 정의가 되는 것이라서 일단 한번 그냥 같이 따라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사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앨리스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트렁케이티드 되어 있는 그 해시 되어 있는 그 메시지 값인 G라는 그 데이터 값과 DA,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 DA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뭐 딱히 규칙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라는 임의의 인티저 밸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K는 우리가 서브 오더, 우리가 포인트 G에서 시작해서 막 그 엘립티컬 커브 상에서 G에서 시작해서 막 이동을 할 텐데 그 놈이 갈 수 있는 맥시멈한 길이보다는 작은 랜덤 인티저 K를 정합니다. 그리고 P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P라는 것은 그 G, 우리가 이건 G는 베이스 포인트고 제너레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K 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P라는 포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브 오더보다 작은 n에서 K를 정하고, 그래서 원래 1G, 2G에서 n-1G, 0G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뭐 서브 그룹을 형성을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를 구하고 나면 그 P에 대한 X좌표, 그렇죠? 그 P에 대한 X좌표, XP에 대해서 모듈러 N을 합니다. 그 값을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실제 시그니처가 R, S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의 XP에 대한 그 모듈러, 그러니까 지정된 랜덤하게 선택된 포인트의 X좌표를 하나의 시그니처로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S, 여기 다른 시그니처 S를 보내주게 되는데 S라는 거는 다음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왜 이런 수식이 되어야 되느냐는 이게 나중에 베리피케이션 할 때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 베리파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수식을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것은 K의 인버스 더하기 G, 여기서 G는 해시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R 곱하기 DA라고 모듈러 N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은 XP의 X좌표, 그 다음에 DA는 그 프라이빗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에다가 X좌표의 P의 X좌표를 곱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랜덤으로 선택된 값인 K 인버스를 하여서 S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식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한번 따라가 보시고 수식 좀 따져보시면은 뒤에 베리피케이션까지 따져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베리파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P라는 거 만들고 P라는 것에서부터 X 포인트 만들어서 R 만들고 이 R이라는 걸 가지고 이러한 수식에 넣어서 S라는 걸 만들어서 시그니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앨리스는 이 시그니처를 밥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입장에서는 아까 그 메시지로 기반으로 나왔던 트렁케이티드된 해시 펑션 G랑 그 랜덤으로 선택된 K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 DA를 가지고 R과 S를 생성을 하고요. 밥 입장에서는 메시지로부터 해시를 만들고 이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게 이렇게 생성된 G라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 해시 이 메시지가 실제 앨리스가 만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HA라는 퍼블릭 키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고 이게 맞게 되면 이게 앨리스한테 왔다라는 것을 ECC 기반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리피케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일단 밥은 여기서 RS 여기 요 상황입니다. RS를 받았고 메시지를 가지고 G를 생성을 해서 이게 실제 앨리스한테 온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HA 즉 퍼블릭 키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U1을 S 인버스 G 모드 N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RS는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았던 S와 이 밥이 해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G를 가지고 U1을 만듭니다. U2는 S 인버스 R 모드 N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R이 있고 S가 있으니까 U2를 만들 수 있겠죠. 이 G라는 거는 앨리스가 줬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밥도 해시를 통과시키고 해시를 통과시켰던 놈을 가지고 트렁케이티드 해서 만든 그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만든 그 트렁케이티드 된 해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를 계산을 하고요. 포인트를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인데 P를 U1G 플러스 U2H라는 과정으로 P를 복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P를 계산을 해서 이때 계산하면 XP, YP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이 포인트가 실제 이 XP가 여기에서 주었던 R이랑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고 이게 같으면 앨리스한테 온 게 맞구나 라고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증하면은 실제 이 앨리스한테 온 것이라고 그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요. 수식이 좀 복잡해서 그냥 같이 한번 따라만 가보면요. 일단 베리피케이션 하는 단계를 다시 보시면은 P는 U1G 플러스 U2HA를 하는데 U1과 U2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원 과정을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실제 이 P 자체가 여기에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G에서 멀티플리케이션해서 했던 이 P랑 같으면 우리는 같은 앨리스가 보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맞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는 P는 3번 수식에 의해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HA라고 하는 것, 그 밥이 수행하고 있는 그 베리피케이션에 사용하고 있는 이 퍼블릭 키 HA는 우리는 일리프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에 의해서 DA 곱하기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A 대신에 DAG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고 이 놈을 G에 해당되는 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HA를 DAG라는 놈으로 변환을 해서 G라는 놈으로 몇 번 들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퍼블리케이션이 됐는지를 수식으로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DA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수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놈이 우리가 인크립션에서 보냈던 그 앨리스가 보냈던 이 놈이 PKG랑 이게 맞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고 이 놈이 결국 풀어봤을 때 PKG가 되면은 이 놈이 앨리스가 보냈다라는 게 그 검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U1과 UT는 우리는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U1은 S1 인버스 G 그리고 U2는 S1 인버스 R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S 인버스를 묶어서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크립션 과정에서 우리가 S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검증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양변에 K를 곱하고 S를 나누면은 K는 S의 인버스 G 플러스 R DA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S는 이렇게 됐는데 이놈에 대해서 양변에 K를 곱하고 S분의 K를 다 곱해주면은 우리는 이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자세히 보면은 이 텀이 결국 KG랑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HA에다가 DAG를 넣고 잘 정리하면은 이놈이 결국 KG가 돼서 결국 앨리스한테 왔다라는 것이 판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HA가 아니라 다른 칼이 보낸 크립토그래피 또는 데이비드가 보낸 크립토그래피였다라고 하면은 이 DA가 아닌 DC 또는 DD 이런 놈을 쓰고 있을 테니까 이때 사용했던 우리가 그 S와 K에 대한 이러한 조합이 맞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X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센티케이션이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리프티컬 커브 DSA, 디지털 시그니처 어센티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DA, GHA 이렇게 있고, 앨리스는 DA로 인크립션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HA로 그 베리피케이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저에 깔려 있는 트랩도어 알고리즘은 결국 이 그 일리프티컬 커브 상에서 존재하는 그 포인트들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일리프티컬 커브, DP 헐먼과 일리프티컬 커브, DSA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ECC를 이해한 것이고, ECDH랑 ECDSA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그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ECDH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의 프랙티컬한 이그젬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SECP 그다음 256K1이라는 일리프티컬 커브 코드입니다. 그래서 SECG라는 그 그룹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실제 이거는 비트코인에 적용되고 있는 일리프티컬 커브에 대한 그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공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임 넘버가 이렇게 생겼고요. 16진수의 32비트에 대한 16진수로 다음과 같은 프라임 넘버를 가지고 A는 0, B는 7. 이거는 그 X3승 AX 플러스 B에 해당되는 놈이죠. 그 다음에 G에 대한 시작되는 포인트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 서브 그룹 오더, G에 해당되는 서브 그룹 오더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코프라임이 1이니까 이 예제에서는 이 일리프티컬 커브에 존재하는 모든 포인트들이 해당되는 이 G라는 포인트의 그 서브 그룹으로 각각이 다 곱하면 한 번씩 다 거치는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6진수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놈을 10진수로 바꾸면요. 프라임 넘버가 지금 이러한 놈에 우리가 프라임 넘버를 쓰고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그룹 오더가 이러한 놈의 서브 그룹 오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길죠.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놈의 프라임 넘버가 되고,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놈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ECDH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 코드에 제가 활성 코드를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작성해 놓았던 거를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시면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뒤에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그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설명드렸고,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은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연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이 커브 쓰고 우리가 DPR만 하기 위해서는 앨리스랑 밥 모두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키 각각 생성하고, 그 다음에 밥에 퍼블릭 키 주고 앨리스에 퍼블릭 키 줘서 우리가 그 HAB라고 하면 이놈을 DA, DB에 G 모듈러 Q를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시크릿 키를 만든다. 그래서 그거 만든 시크릿 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코드만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빠르게 한번 이 코드 보시면은 GitHub에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 여기 처음에는 커브 이 정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앨리스가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를 키페어 만들고, 그다음 여기는 찍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밥도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 만들고, 그 다음에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랑 밥의 퍼블릭 키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S1 시크릿 키 만들고, 밥의 퍼블릭 키랑 앨리스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크릿 만든다. 그리고 같으면은 그 쉐어드 시크릿 키를 찍어라 라는 이런 전체 메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그 키 페어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데피니션 가서 보시면은 프라이빗 키는 결국 커브에서 가지고 있는 m보다 작은 임의의 그 값을,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하는 것으로 프라이빗 키 만들고 있고요. 퍼블릭 키는 이 프라이빗 키에다가 제너레이터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으로 퍼블릭 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K를 한 비트씩 옮겨가면서 이놈이 1이면은 더하고 1이 아니면 더블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더블 앤 애드 그 방식을 통해서 애드를 가지고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코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 애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더블은 같은 값 넣어줘서 더블하는 거고, 다른 값 넣어주면 애드를 하는 것인데, 애드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보면 우리가 그 ECC에서 배웠던 것을 포인트 2개 들어오면 이건 예외 규정 찾는 거고요. 만약에 예외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그 m 구하는 기울기 구하는 것. 그래서 같으면은 이게 미분된 그 m 값 가져오는 것, 그리고 같지 않으면은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로 기울기 구하는 것으로 구하고, x3는 m제곱에 x1 빼기 x2, y3는 y1 더하기 1차 방정식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구하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수식을 그대로 다이렉트리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하나만 더 보실 게, m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리얼 도메인에서는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로 할 수 있지만, 이 파이널 필드에서는 인버스 모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모듈러 기반의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떠서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그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앨리스가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랜덤하게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퍼블릭 키 만들고, 밥도 만들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 쉐어한 다음에 각각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으로 DPR만 알고리즘이 구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CDSA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 커브로 동일한 것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결국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 앨리스가 자기의 그 DA를 가지고 시그니처인 R과 S를 만들어서 주면, 밥이 HA, 즉 DAG로 구성되어 있는 HA를 가지고 이거를 검증을 하여서 그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몇 줄 안 되니까 뭐 끝나시고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ECC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렸고, ECDH 그리고 ECDSA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ECC가 왜 그러면 좋으냐, 왜 사람들이 ECC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슬라이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시메트릭 키를 쓰는 경우 시메트릭 키에 대한 키 비트, 키에 대한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트리플 DS는 112비트 쓰고 AS 128은 128비트의 키를 쓰고 92는 192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고, 그거와 대응되는 수준의 어시메트릭한 어시메트릭한 그 시큐리티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SA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트가 필요하고 ECC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트가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NIST에서 레코멘드하는 키 사이즈로 이 이상은 써야지 이 정도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AES 128 쓰는 것과 유사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RSA에서는 키 비트가 3072비트가 되어야 되고요. 하지만 ECC에서는 256비트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배, 네, 15배의 그 임프루브먼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56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15360이고 여기는 500이니까 거의 뭐 한 300배 네,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배인가요? 네, 아무튼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ECC를 쓰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RSA 대비 동일한 디스크리트한 로가리즘 프로그램을 풀고 있지만 ECC는 일리프티컬 커브상에서 뭔가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이고, 동일한 수준의 시큐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키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하드웨어 구현하는 입장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결국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저장하는 메모리 스토리지, 밴드위스 등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ECC는 그 RSA 대비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하에 ECC 관련된 크립토그래피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머리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간단히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는 크립토그래피, 처음에 시메트릭, 어시메트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프리비어스 어시메트릭에 해당되는 RSA랑 DP 헐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리프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 트랩도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ECDH, 그다음에 ECDSA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를 같이 비교하는 것까지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유튜브에서 이 각각에 대한 알고리즘을 매우 잘 그래피컬하게 애니메이션을 써가면서 매우 잘 정리된 그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퇴근하실 것 같은데 퇴근하시면서 이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